어느 호텔의 13호실. 이건 내가 학생이었을 무렵 위스키를 좋아하던 친구 S와 함께 스코틀랜드에 갔다가 겪었던 이야기다. 어느 날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친구 S가 우리 스코틀랜드에 가지 않을래? 가서 본고장의 스카치를 마시자! 라는 말을 꺼냈다. S는 옛날부터 앞뒤 생각 없이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런 일에 익숙했던 나는 아, 얘가 또 시작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돈이 생기면 이라고 대충 대답을 했다. 그러자 S가 오늘부터 아르바이트해서 내년에 가자! 라는 이야기를 했고 어쩌다 보니 둘이서 아르바이트를 해 1년이 지난 후 3박 4일 동안 스코틀랜드에 갈 수 있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동안에도 S는 굉장히 즐거워하며 여행 잡지를 읽으면서 떠들어댔고 덕분에 여행에 큰 관심이 없던 나조차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고 한다. 스코틀랜드에 도착해서는 제일 먼저 호텔에 갔는데 나는 11호실, S는 13호실을 배정받았다. 호텔의 저녁 식사까지는 4시간 정도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호텔에 나와 S와 산책을 했다. 강변을 따라 걷다 보니 펍에 간판이 보여서 그곳에서 조금 마시고 호텔로 돌아가기로 했다. 펍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안쪽에는 손님 5명 정도가 자리를 잡고 마시고 있었다. 우리도 자리에 앉아 안주와 위스키를 마시다가 호텔로 돌아와 저녁을 먹었다. 저녁으로 나온 것은 스카치 브로스였는데 나와 S는 스카치 브로스와 위스키를 잔뜩 마시고 각자의 방으로 돌아와 잠을 청했다. S는 평소에 잠자리도 가리지 않았고 음식도 엄청 잘 먹는 스타일이었다. 술을 마시고도 술주정이 없어 아침까지 잘 자는 말 그대로 성격이 편한 녀석이었는데 불면증이 있었던 나는 그런 S의 성격이 내심 부러워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식당에서 만난 S는 예상과 다르게 눈 밑에 다크서클이 가득했고 잠이 부족해 보였다. 게다가 항상 잘 먹던 밥조차 전혀 먹지 않았다. 뭔가 이상한 모습에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더니 S는 아니 실은 조금 이상한 일이 있어서 라고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이상한 일? 어젯밤에 평소처럼 침대에서 잘 자고 있었는데 한밤중에 갑자기 가슴이 너무 아파서 깨버렸거든? S와 오래된 친구 사이였지만 워낙 태평한 녀석이라 그런 심각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처음이었다. 사실 지난 10년 정도? 한밤중에 일어난 일은 별로 없었는데 말이야. 그렇지, 너는 그런 성격이긴 하지. 잘 알고 있지. 나는 격하게 수긍하며 S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방 입구에 불이 켜져 있어서 아직 한밤중이라는 것은 알았거든. 그래서 그냥 웬일로 새벽에 깨버렸네? 하고 일어난 김에 물이나 마셔야지 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더라고. 무슨 소리야?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아마도 그게 다들 이야기하는 가위라는 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침대 매트리스가 움푹 패이기 시작하더라고. 말 그대로 무언가 매트리스를 누른 것처럼 움푹 패이더라고. 그러더니 점점 그게 나한테 다가오는 거야. 그리고 갑자기 내 가슴 윗부분이 무거워지고 답답해졌어. 그러면 뭐 투명인간 같은 게 내 위에 올라왔다는 거야? 대충 그런 거겠지? 나도 잘 모르니까. 나는 조금은 무서운 이야기라고 생각은 했지만 여행의 피로와 어젯밤의 과음으로 인해서 S가 착각을 했거나 꿈을 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S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다. 아침을 먹은 후에는 관광을 해보려고 했지만 S가 너무 피곤해하며 힘들어해서 다음날을 기약하며 오늘은 하루 호텔에서 쉬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만난 S는 완전히 기운을 되찾은 모습이었고 나는 안도했다. 다음날 아침부터 누군가 방의 초인종을 시끄럽게 눌러대서 문을 열어보니 그 앞에는 몹시 흥분한 S가 있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물어보려고 했더니 S가 다짜고짜 내 손을 잡아 끌면서 말했다. 창문 아래에 미스터리 버섯 서클이 있어! 이해할 수 없는 소리라는 S에게 이끌려서 간 곳은 S의 숙소 창문이었다. S가 흥분하며 말하는 곳을 바라보니 5cm 정도의 버섯들이 1m 정도의 원을 만들고 있었다. 나는 우연일 것이라고 말하면서 S를 안심시키려고 했지만 사실 어제 일도 떠오르고 뭔가 꺼림칙한 느낌에 조금 위험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도 늦은 밤까지 S와 스카치를 엄청 마시고 잠이 들었다. 그렇게 마지막 날 S는 비행기를 타러 가기 전까지 다시 산책을 하자고 권했다. 첫날엔 강변으로 갔으니 이번에는 숲 쪽으로 가보기로 했는데 S는 말도 없이
무언가에 이끌리듯 숲을 향해 걸어갔다. 나는 그만 돌아가자고 말하고 싶었지만 S의 분위기가 조금 이상했기 때문에 차마 말을 걸지 못했다. 그렇게 숲을 계속 걷다 보니 낡은 성의 잔해 같은 것을 발견했고 S는 그 앞에 멈춰섰다. 성의 잔해라고는 했지만 4층짜리인 성의 건물 자체는 아직도 남아있었는데 깨진 창문이나 문 같은 곳은 마치 해골의 눈과 입처럼 보였다. 그걸 바라보던 나는 갑자기 몸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무언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직감이 들었던 나는 S에게 되돌아가자고 말했다. 그러나 S는 내 말에 대꾸도 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건물로 들어가 버렸다. 그냥 놔두고 혼자 돌아가 버릴까? 라는 생각도 했지만 S가 걱정돼서 밖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그리고 잠깐 성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를 꺼냈는데 어쩐지 셔터가 작동하지 않았다. 산지 얼마 안 된 건데 벌써 고장이 난 걸까? 하고 몇 번을 더 만져봤지만 작동하지 않았고 사진을 찍기를 포기한 나는 빨리 S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S는 돌아올 기미가 없었다. 슬슬 비행기 시간도 다가오고 마음이 급해진 나는 S를 찾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동굴 속같이 서늘한 느낌이 들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건물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자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마도 S의 목소리인 것 같았고 나는 그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갔다. 그리고 그곳에는 S가 거울 앞에서 혼자 웃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이 조금 섬뜩했다. 그 순간 S가 웃는 것을 멈추더니 내 이름을 불렀고 나는 S가 위협하려는 줄 알고 바로 나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S는 아무렇지 않게 나와 같이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S와 함께 돌아 나오는 동안 나는 약간의 위화감을 느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외형이나 목소리는 완전히 S지만 마치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확신으로 바뀌었다. 내가 여행의 추억에 대해서 말을 하면 그 말에 맞장구를 쳤지만 절대 본인이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고 무언가를 질문하면 갑자기 기분이 나쁜 듯 나를 노려보다가 그냥 잠을 자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S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을 했다. 귀국한 후 시간이 점차 흐른 지금까지는 S는 그럭저럭 잘 생활하고 있었다. S의 부모님도 다른 친구들도 위화감을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확실히 그가 달라졌다고 느꼈고 그래서 관계도 소원해지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고 이미 나도 취직한 지금의 이야기지만 오컬트를 좋아하는 동료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꽤나 흥미를 보이더니 스코틀랜드에 여행을 떠나는 김에 그 호텔에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여행에서 돌아온 동료는 나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 호텔에 13호실은 없었어. 철거를 했거나 리모델링을 했나 싶어서 호텔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원래 그런 방은 존재하지 않았대. 너희 대체 어디에서 묵은 거야? 동료의 말에 나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나와 S가 함께 찍었던 사진에는 분명히 13호실이라고 찍혀 있었는데